Cuando se marea dolores, cuando se quema de amores, cuando se inmala su vela, cuando se inmala dolores, cuando se inmala dolores, cuando se quema de amores, cuando se inmala su vela, cuando se inmala su amores. B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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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ame esta rumba esta gitana que yo siempre cantaré, pero no siempre cantaré, pero no siempre cantaré. Esta rumba esta gitana que yo siempre cantaré. Que solo vive enamorada. 홍어잡이 배가 흑산도 앞바다를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지름 30cm.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 작은 부표가 이 큼직한 배와 선원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기 홍도 바닥에 전부 홍어밭이 홍어, 전부 홍어. 홍어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니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들어오면은 거기다 놓으면 줄아서 걸리고. 부표에 매달려 홍어가 잘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것은 홍어잡이용으로 특별히 개량된 낚시 걸락입니다. 걸락을 미리 설치해 두었다가 2, 3일 후에 건져내면 이 길을 지나던 홍어가 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빈 낚싯바늘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다행히 홍어가 다니는 길목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홍어는 단독 생활을 하거나 소규모 집단 생활을 하는데 저마다의 길이 다르죠. 그래서 바다 이곳저곳에 걸락을 설치해 둡니다.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한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홍어가 연달아 올라오는 걸 보니 길목을 제대로 찾아낸 모양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홍어 씨가 말랐다고 걱정했는데 금어기를 정해 남획을 막고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를 단속한 덕에 바다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야, 호반아, 홍어를, 뭔 홍어를 선원들은 나이도 이력도 심지어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오면 모두 같은 꿈을 꿉니다. 만선의 꿈이죠. 이상수 선장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꿈을 쫓아 바다를 떠났지만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죠. 이 홍어를 잡아서 나도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또 결국은 또 나도 이 홍어를 잡아서 우리 자식들 또 가르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네. 아, 그때 당시 그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 배를 본인이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 가업이고 나도 이 홍어를 잡아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 전공이 이제 기계 설계했는데 그 설계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좀 한 5년만 도와준다고 한 것이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런데 말뚝 박아보세요, 말뚝. 인근 해역, 다른 홍어잡이 배도 한참 조업 중입니다. 흑산도 일대의 홍어잡이 배는 모두 6척. 각자 조업하는 해역이 달라 바다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Era già tutto previsto. 어장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바다에 나서면 대개 2박 3일 동안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Mentre lui che non guardava agli amici raccontava delle cose che sai dire. 낚시에 걸려있는 홍어가 상하기 전에 걷어들여야 하니 낮에도 밤에도 쉴 잠이 없습니다. Mentre ti stringevo forte. 바다에 나와서 편하길 바랄 수야 없지만 2박 3일 내내 쪽잠으로 견뎌야 하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Era già tutto previsto. 드디어 퇴근입니다. 얼른 쉬고 싶은데 조만간 또 나가야 하니 마무리도 하고 다음 조업 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방금 배나 지금 150kg 실어나갔는데 여기 퍼진 것이 지금 몇 톤이야? 300. 뜨끈한 국물이 반갑긴 합니다만 출렁대지도 않고 따뜻하기까지 한 방바닥은 젖은 솜 같은 몸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눈꺼풀 무게가 그야말로 천근만근입니다. 자, 6번 한 마리야, 6번 한 마리야. 잡은 홍어는 그때그때 공동 경매를 통해 처분합니다. 10번. 자, 6번 한 마리야. 바다에서 홍어를 기다릴 때만큼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간입니다. 1만. 자, 1,000원. 10번. 10번. 자, 3번 마리야. 자, 4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번 마리. 자, 3번 마리야. 3번 마리야. 3번 마리. 3번 마리야. 홍어가 3번 마리야. 너무 많습니다. 1만 5천. 다른 배들도 만선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자, 3번 마리야. 3번 마리야. 3번 마리야. 고성에서 잡아왔는데 고기 값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가서 이건 뭐 기분도 안 나고 그렇네요. 많이 와서 바다에는 기분 좋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락을 하면 그만큼 그 기대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잡고자 하는 의욕이 또 실추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 얼굴 보기 좀 미안합니다, 실은.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펄떡거리는 홍어가 뱃전에 오르면 아쉬움도 서운함도 저절로 쓰러집니다. 다시 불끈 힘이 솟죠.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조들이 하던 자리에서 어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있으니까 조업을 하죠. 뭐 고기 없으면 조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또 그러고 특히 저도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바다 일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의무감이랄까 이런 게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그 홍어철 제철이 되면은 진짜 내가 잡는 홍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느끼세요? 예? 잡으시 또 대를 이어서 근데 내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 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딸만 셈.
홍어를 잡는 작업은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습니다. 홍어를 걷어들이고 나면 다음 작업을 위해 서둘러 낚시를 설치합니다. 한 줄이 약 1마일, 2km. 그러면 한 줄 양쪽에 매달하기 때문에 한 번 투승하고 갈 때 약 60개를 투승을 하고 가는 거죠. 1마일은 해상에서 2km로 잡기 때문에 30마일을 투승을 하고 육지로 말하면 60km를 투승을 하죠. 60km니까 계산해보면 알 거예요. 흑산도 섬 주위가 30km니까 두 바퀴 도는 식이죠. 미끼를 끼지 않고 낚시를 많이 매달아가서 홍어 다니기 좋은 길목에다가 홍어가 지나가면은 날개나 어디 몸에 걸리도록 하는 하나의 덫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홍어를 흑산도의 특산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흑산 홍어의 유명세 때문입니다. 사실 홍어는 흑산도에서부터 최북단인 대청도까지 서해안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 일부와 동해안의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홍어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자부심이 큰 녀석인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 고대 생명체가 춤을 추듯 유영하는 우아한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수중 수십 미터의 깊은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데다가 먹이를 잡기 위해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유성 어종인 홍어는 서해안 전 지역에 퍼져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흑산도 앞바다로 모여듭니다.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들었을 때지요. 홍어는 그 생김새만큼이나 독특한 생태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번식 방법입니다. 대개의 물고기들은 한 번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알을 방사합니다만 홍어는 난각이라 불리는 알집을 낳아 바위나 수초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참홍어 암컷이 알집이 난각을 놓는 체장이 보면은 체반 폭 기준 하면은 65.8cm가 돼야지만 이제 산란을 하죠. 그것이 어른이 되는 체장이죠. 연령으로 보면은 한 4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집을 10일 간격으로 2개씩 놓거든요. 난각은 말하자면 홍어가 낳은 달걀입니다. 홍어 지어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도 없는 그 속에서 난황으로 양분을 공급받으며 안전하게 자랍니다. 홍어 새끼들이 난각 속에서 지내는 기간은 무척이나 깁니다. 대개 6달, 때론 9달 동안 이 든든한 성 안에 머무르죠. 어쩌면 이것은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아남기를 바라는 홍어의 애틋한 모성애가 만들어낸 특별한 진화의 산물이 아닐까요? 제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될 즈음 홍어 새끼들은 드디어 난각을 벗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다물도는 홍어의 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홍어잡이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선 홍어잡이, 그 억센 바다 일을 견뎌낼 젊은 남자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갔고 어떤 이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이 많은 어머니들은 오래 사세요. 그 평범한 인사를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섬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대신 손수레는 거의 모든 집에서 찾아볼 수 있죠. 홍어잡이는 뜸해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홍어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건져 올리느라 형편없이 헝클어진 낚싯줄 바늘을 가지런하게 고르는 것이 이곳 어머니들의 주요한 일거리입니다. 잘 꽂아놓은 게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는 늙어서 손이 뜨지. 손으로 싸게 안 해줘. 이제 이 아줌마들이 잘하지. 우리는 이제 5골이나 하면 이 아줌마들은 10골이나 하고. 빨리 할게. 첫 번에 보면 심란하지. 이것을 어쩌고 추릴까. 그래도 다 추려줘. 이런 골을 남겨서 밖에 다 연구가 있지. 사람 머리는 다 그런 거. 성질 급한 사람은 돈인데 성질 급하다 이것을 못하고 성질 느그르다고 이것을 못하고 그것은 거짓말이지. 돈인데 이 못해 이거 3,000원인데 아니 이리 놔두면 지급을 꽂으라 이. 이웃과 헤어져 혼자가 된 시간에도 어머니의 앙상하고 주름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꼼꼼하게 풀어내는 이 일은 어머니에게 단순한 부업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솔직히 이거 개름스러워. 거짓말 같아도 낙수 한나에도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것을 배려준대. 낙수 한나에도 안 빼고 다르지만 그것도 내 마음으로는 우리 새끼들께 공이 안 됐거나 그런 마음도 먹어지더라고. 어머니 가슴에는 옹이처럼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훌쩍 세상을 등진 큰아들입니다. 마흔 이세 그랬어. 나를 두고 갔을 게 밉재밌게. 근데 거꾸로 사나 옳게 사나 살았을 게 숨붙었게 사는데 제일 억울한 게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 이 막내가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가 5살 먹었어. 이런 거 하고 미역하고 하면 나 손노래도 있을 때 그거 적금이 준다고 그 통장에다 이런 거 그런 거 다 여주. 5살 먹으면 나 죽으면은 내 말하고 저 학교 다니면서 쓰라고. 헝클어진 낚싯줄을 염주 삼고 묵주 삼아 어머니의 기도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알싸한 암모니아 향이 코를 찌르는 이곳은 홍어 숙성실. 바다가 홍어가 태어나는 장소라면 이곳은 홍어의 그 색다른 맛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어디 보자. 다 익었냐? 예, 그렇습니까. 가보자.
홍어의 숙성 상태를 알아보려면 오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어찌냐? 이거 며칠째요? 지금 14일째. 이거 다 익었다요. 예. 좀 봐봐, 익었는가? 이건 날짜가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거 언제였지요? 4월 17일이구만. 예,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디? 탄력은 생겼다요. 지금이야 저 독한 향에 코를 들이대고 그 미세한 차이를 식별할 만큼 전문가가 됐지만 김영수 씨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홍어가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것처럼 홍어를 다루는 사람도 거기에 익어간 것이지요. 제 어릴 적 기억이 그 잔치집에 가요. 어머니가 잠깐 입을 좀 벌리라고 해요. 된장 해가지고 뭘 넣어줘요. 엮여가지고 와 근데 입 꽉 다물고 먹으라고 해요. 아주 어릴 때. 근데 그게 이제 홍어였단 말입니다. 처음에 반강제로 해가지고 한 점을 드셔요. 그 다음에 홍어를 접할 때는 본인이 이제 한번 먹어볼까. 본인이 먹어볼까. 세 번째는 먹어야겠다.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홍어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산 홍어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홍어의 8할 이상이 수입산 홍어라고 합니다. 수입산 홍어는 냉동된 상태로 국내로 반입되는데요. 포획하는 지역도 방법도 달라서 국내산 홍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어 이장인데 홍어 흑산도 홍어는 뭔 점이 있냐 그러면요. 낚시에 걸려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이 홍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 내장에 이 밥통에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에요. 걸락으로 잡는 흑산 홍어와는 달리 그물로 잡아 급속 냉동시킨 수입산 홍어들은 뱃속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내용물을 담고 있습니다. 저기 같기도 하고 돈 같기도 하고 그러나요. 흑산동어는 내장을 이제 제거를 안 한 상태로 숙성을 시켜요. 그 이유가 흑산동 워낙에 싱싱해가지고 내장을 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산 홍어를 보관을 좀 잘못하면 홍어는 삭혀지는데 내장은 썩어버려요. 흑산 홍어도 수입산 홍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숙성됩니다. 저 뚜껑이 열리고 다시 세상에 나오면 잊을 수 없는 맛이 돼 있겠지요. 목포에서 오랫동안 홍어를 다뤄온 김춘자 씨는 사람들의 입맛 변화를 실감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홍어가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기 때문에 수입 것이 온디. 그때는 막 안 썰고 통짜 많이 가져가서 통으로. 이제 수입 거 남서부터 이렇게 썰지. 홍어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 나오니까 옛날에도 유명했지만 별로 막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지 이제. 그냥 좀 사다 먹고 썰어서 이렇게 사다 한나 썰어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요 수입 것이 많이 터지고 막 이제 또 뭐다가 함께 이제 더 유명해졌지 홍어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가요. 아주 목포서 아주 뭐 택배로 무지하게 가요. 날마당. 옛날 말이 전라도 사람이 홍해 먹는다는데 지금은 경상도 사람들이 쫙 경상북도 사람들이 더 아주 완전히 막 삭힌 거 톡 쏘고 쏘고 그걸 더 좋아해 버려. 완전히 목포서 전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싱싱한 걸 더 잘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맛을 알아버렸더라고 경상도도.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학 연구소는 자산어보입니다. 정약전 선생이 이곳 흑산도 인근에서 150여 종의 물고기를 관찰해서 남긴 기록이죠. 그만큼 흑산도 앞바다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것이 바로 홍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홍어잡이가 한창이던 어느 겨울
저 먼 바다 어느 곳에서 홍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산도 내에서도요, 어업이 주로 발달했던 이제 마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리마을 같은 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정약전이 유발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쪽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사도, 역사 기록에 태사도라고 나오고, 지금 이제 태도라고 부르는 그 일대가 홍어잡이가 가장 유리했던 그런 해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어를 이제 사료에서 보면 이제 분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오리라고도 하는데, 또 한자로 기록을 보면 그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큰 바다, 그래서 큰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흑산도 내에서도 큰 바다에 해당되는 태사도에서 홍도로 연결되는 그런 먼 바다를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종이라면은 겨울철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않아요. 홍어 때문에 이 동지가 지나야 잡히기 시작하고 입춘 전후해서야 살이 찌고 맛이 있는 이 철에 풍랑을 무릅쓰고 홍어 때문에 간 것이죠. 태사도를 문순득이. 홍어장수 문순득의 얘기입니다. 1802년 문순득은 홍어를 구하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아시아 이곳저곳을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귀향했죠. 마침 이웃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을 통해 기록으로 남긴 책이 바로 표해 씨말. 무의도의 주민이었던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업이 홍어를 흑산도에서 구해다가 육지에 내다 파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내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흑산도나 태도 같은 데 가가지고 홍어를 구해다가 육지에 나가서 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해서 공급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중간 무역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1800년대 기록이 나오니까 적어도 그 조선 후기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약전 선생이 유배 시절에 자산어보라고 하는 물고기 백과사 사전을 쓰면서 한자식 표현과 우리나라 그 신안 사람들, 흑산도 사람들이 썼던 방언식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점인데, 그때는 방언이긴 하지만 한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표해 씨말의 첫머리에는 홍어가 순 한글로 무럼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당시의 비속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삭혀먹는 음식이라는 의미의 사투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홍어는 일부일처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순정파 물고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은 아닐까요? 홍어장수 문순득이 활약하던 시절, 이곳 목포는 작은 포구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지요. 홍어만 놓고 따진다면 전국에서 물동량이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놔줘.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통에 자리한 이 자그마한 홍어 상점에는 아주 오래 묵은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넣었어, 여기. 여기. 네, 넣었어. 네. 고맙습니다. 홍어 샀냐? 삭힌 홍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 사람은 바로 문순득의 5대 손녀인 문매순 씨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5대조 할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 사업을 꾸려가고 있죠. 자, 우리 며느리도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니까 잘해요. 나보다 잘해 지금 뭐. 이들의 조상은 좋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 폭풍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널 만큼 큰 상인이었습니다.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하게 만났어요. 우연하게. 그게 첫 만남이에요. 알고 보니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었어도 고향만 여기고 다 서울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홍어는 처녀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 전혀 아니에요. 잡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결혼해서 알게 됐고 먹었었어요. 입에 넣으니까 첫 느낌이 어땠어요? 구려요. 처음에는 조금 좀 낯설기도 했지만 좀 뭐라 그럴까나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건 묵은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갓 잡은 거는 겉절이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면 이제 우리가 먹고 싶고 생각나고 그래요. 굉장히 희한해요. 오랫동안 손님들한테 항상 사랑받는 그런 장사꾼이어도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이제 소원이에요. 줄곧 명랑한 얼굴이지만 홍어 초짜에서 제법 능숙한 상인까지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먹기는 6년 먹었어요. 일은 6년 했어요. 이제 7년, 만 6년 됐어요. 7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칼질. 흑산도 홍어는 영산강을 거슬러 인근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영산포로 흘러들었습니다. 작은 돛담배, 풍선으로는 사나흘이 소요되는 먼 길이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어는 저절로 발효됐고 그게 삭혀먹는 홍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 하구원이 건설되면서 바다와 연결됐던 뱃길이 끊어졌고 도시의 영광은 빛이 발했습니다. 하지만 50여 개의 홍어 상점이 번성하고 있는 이곳에서 홍어는 여전히 삶과 기억의 중심에 있는 귀한 생선입니다. 내가 듣는 바는 야, 뭐 꼴목이 겁나게 그래도 목적골목이라고 엄청 먹고 여기는 가다가 이제 우리 교수 씨가 시숙님 어디 가요? 이런 막걸리 하나 잡수고 가시오. 그러면 아니 방금 먹었어. 그러면은 아따 그러지 말고 한 잔 갈아주시오. 그럼 할 수 없이 또 한 잔 먹고 가고. 막걸리 한 잔에 홍어 한 점. 알싸한 그 맛이 까마득한 옛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때 옛날에 냉동이 엽서놓은 게 뗄싹한 통에다 담아놓으면은 포리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슈를 까버려 그냥. 알을 까버리면 구대리가 그냥 그 거짓말 아니라 손가락만 썩님 쥐어댄 게 그럼 시꺼불고 그냥 막걸리 한번 뽀르고 그냥 미나로 해서 묻혀서 시큼달큼 끊으면 그놈이 그 맛이 지금은 안 나요. 예, 그놈 맛이 최고 좋았는데. 내장도 끈으로 묶어서 놔둬요. 거기는 참말로 그놈은 그 보리에다가 끓여서 먹으면 진짜 좀 뭐랄까 젊은 애들 말대로 짱. 지금은 이제 그 알싸한 맛이 전보다 좀 덜하다고 봐야죠. 전에는 이거 홍어를 썰어서 먹으면은 막 입천장이 벗겨지고 그랬어요. 가장 맛있는 부위는 여기 부분입니다. 홍어 코라고 이렇게 큰 홍어인데 홍어 코는 이것밖에 한 마리 이 정도밖에 양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홍어 맛에는 1코, 이 날개, 그래서 3 몸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올라가지라. 자기가 안 기다려서 돈이 기다리지. 돈이 올라가지. 우리 신랑이 숙성은 1번 그래요. 숙성은 1번. 내가 자신 있어요.
예, 잠자다가도 우리 아저씨가 잠자다가도 이거 숙성이 좀 안 됐다 그러면 가서 보고 숙성이 너무 되면 안 된다고 잠자다가도 12시에도 나가고 오늘치요 맛이 있나 없나 맛도 보죠. 하루에 한두 점씩은 먹어야 내가 간절히 없다니까요. 아내의 말 그대로 이영호 씨는 밤늦도록 홍어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산포 인근의 한 장터에서 전날 만났던 홍어 상점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가 홍어의 본고장이 맞기는 맞나 봅니다. 인적도 뜸한 5일 장터에 저 비싼 흑산 홍어가 내걸린 걸 보면 말입니다. 형님, 요거 홍어가 통통한데 얼마나 주면 살까요? 요거 홍어는 얼마나 돼서 우리가 못 사가는가 한번 물개이라고 합시다. 흑산홍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30만 원이면 다른 장만 좀 보겠어. 아니, 홍어가 잘생겨버렸어요. 잘생기기는 잘생겼어. 우리가 돈이 부족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요만큼만 띄어서 사실랑? 그거 제가 누입에다 붙이게 그 맛이 사갔어. 그냥 한 마리 가지고도 맛있는 것이라 모자란디 어떻게 어설피 없애볼라? 돈이 너무 비싸서 홍어는 못 사고 다른 것을 많이 교체를 해서 넣으려고 홍어를 못 사죠. 홍어 한 마리 살려면 돼지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홍어를 사겠어. 돼지고기 많이 줘버리지. 왜 중앙에다 어른들도 줄래가 홍어를 탁 삭혀놓으면 한 10m 거리에서 홍어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팍 쏟는 말이야. 그러면 그거 한 점 안 먹고 가면 못 가요. 입이 덤덤 집에까지 가면 그 홍어 바람에 못 가. 그래도 헛섭이 참고 가는 것이 사람이죠. 또 병치는 얼마 할까요? 병치는 3마리 3만 원입니다. 아이고, 병치가 한나에 손바닥만도 못한디. 너 2마리 얼마? 마음에 잘생긴 홍어 한 마리가 들어앉았으니 흥정은 건성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주인은 손님들한테 괜스레 미안합니다. 신나만 오고 빼주겠죠? 홍어를 못 샀기 때문에 한 수 살라다 2수 넣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번엔 참고 다음 장날을 기약해봐야죠. 흑산도를 떠나 나주목 영산포를 향해 200리도 더 먼 바닷길을 홍어를 싣고 떠나는 먼 바다 고약한 파도를 헤치고 젖히고 하다 보면 이연이어 대지며 멀리 홍어장수 문순득 고향 후예도가 보이네. 동산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더 초비근 바다 갯역에 산 내리고 고단한 몸을 쉬어갈 적에 고단한 어부의 꿈속에 홍으로 딸 팔고 마누라는 분사 들고 자식들은 여사 들고 순풍엔 대구야 흑산도를 바라보며 사는 흑산도 주민 이말출 어르신은 거친 바다에서 홍어를 잡아 흑산도와 영산포를 오르내렸던 저 전설 같은 시절의 어부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뛸 텐데 들어가시지 그래요? 나무 이렇게 불 떼서 아버지한테 막 이런 거 구워먹는다고 주중거리 한다고 혼난 적도 있었고. 다른 섬에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또 생년 안 주잖아요. 도란도란 옛 얘기를 나누는 동안 구순의 아버지는 딸에게 못해준 것이 아쉽고 육순의 딸은 아버지의 굵은 주름이 안타깝습니다. 학교부 같은 건 제대로 못 사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요. 남자같이 좋은 옷 못 입히고 내가 재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쪽에 한이 되고 모두 사실이요.
한이 없지요. 저 어른 아그들 키우고 뭘 할 때 말을 하면은 요새 사람 뭐 그런 소리 하면은 뭐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러고. 아버지를 뵈러 올 때면 딸 영희 씨는 잊지 않고 막걸리와 홍어를 챙깁니다. 옛날 홍어만 나요? 홍어잡이의 제철은 하필 겨울. 그래. 그 시절의 추위는 훨씬 혹독했습니다. 비서 드시고 그랬어? 장갑도 없고 민물강이 더 추워요. 추우니까 이랬다가 하다 성벽에 쓰니까 위에다 이랬다가 훅 이래갖고 또 이러면 더 우리가 또 이래서 사실이에요. 이거. 돌아가셔서 이런 거 해놔도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살아 생전에 드시라고 비싼 줄 알지만 그냥 내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사갖고 와요. 겨울에만 이 홍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막 손 이렇게 이고 그랬던 거 들으면 진짜 눈물 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하세요? 아, 이제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입히려고 그랬겠지. 당신네만 살았으면 그런 저기 하셨겠어? 아니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지.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바다 한바다 다니시면서 그 추운 그 겨울 상상을 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짠하고 그렇지. 술 드세요. 내가 목포에 도착하여 물 한 모금 목을 축이고 쉬고 99비 영산강을 노를 저으면서 올라가느니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여차 손봉아 불어나고 이놈의 노적기 좀 잠시라도 쉬어가게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여차 비야 그쳐나고 강길이 범나무여 강인지 논인지가 천기사방무리로세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여차 무적기가 힘들어도 이 강만 넘어가면 홍어 팔고 쌀 생기네. 고맙구나 홍어야 고맙구나 사간 상풍되는 홍어 홍어 너는 효자로다. 깊은 바다 속에서 홍어가 춤을 춥니다. 홍어는 유별난 물고기입니다. 그로 인해 오명을 쓰기도 했고 찬사를 얻기도 했죠. 어느 쪽이 됐든 녀석과의 만남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느 날 녀석은 펄떡거리며 뛰어올라 또 누군가를, 어쩌면 당신을 만날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느꼈던 6가지 맛 중 하나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만의 특별한 7번째 맛을 찾아낼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떤 맛일까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